안녕하세요. 깔로아 교육의 조지희입니다. 제가 오늘은 인터넷 강의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인강도 공부 방법이 필요한가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 있으실 거라고 생각돼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 학교를 많이 못 갔잖아요. 그래서 우리 온라인 강의, 인터넷 강의 이런 거 많이 들어봤을 텐데 생각보다 답답해 하시는 부모님들 너무 많으셨어요. 왜냐면 우리 아이가 혼자 스스로 제대로 공부를 할 줄 알았는데 우리 아이 모범생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시켜보니 어땠나요? 답답하셨을 거예요. 왜냐? 아이가 강의는 열어놨는데 자꾸 딴짓을 한다던가 아니면 자리를 비워서 왔다 갔다 한다던가 심지어 침대에 누워서 그냥 강의를 듣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팔짱을 끼고 그냥 그대로 듣는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 이런 답답한 모습 많이 보셨죠? 믿는 도끼에 발등 찍었습니다. 이런 고민의 글을 저에게 보내주신 분들 생각보다 많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인터넷 강의를 어떻게 잘 활용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그 태도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 인강도 똑같이 학교나 학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 보통 인터넷 학습할 때 자세 어때요? 엎드려 하는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자, 자세는 반드시 전 책상에 앉아서 해야 한다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옷도 중요합니다. 실내복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평소에 외출하는 그런 복장 있잖아요. 공부하러 외출할 때, 학교 갈 때 입는 그런 옷들 입는 거 저는 정말 추천드려 봅니다. 왜냐면 이 옷이라는 게요. 우리 아이들에게 동기부여뿐만이 아니라 어떤 마음가짐을 조금 다르게 합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면 바로 실내복으로 갈아입어요. 왜냐? 편하거든요. 이제 난 쉬어야 해.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이거든요. 실제로 고등학생들 경우에는 공부를 아주 잘하는 친구들 중에 긴장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학교에 교복을 입고 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옷을 갈아입지 않고 교복을 입은 상태에서 바로 그날 배웠던 내용을 복습을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복장 중요해요. 여러분도 집안일 할 때 앞치마 한번 해보셨나요? 앞치마 한번 해보세요. 갑자기 의욕이 막 살아나요. 집안일의 전문가가 된 그런 느낌? 그 앞치마 하나로 이렇게 생길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이 옷이 주는 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실내복을 입고 공부를 하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공부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없애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아이하고 한번 의논해 보세요. 아이마다 그건 다르거든요. 어떤 아이들은 휴대폰 게임, 또 그 다음에 만화책, 또는 포털 사이트,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이와 상의를 해보고 인터넷 강의를 할 때만큼은 그것들을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치우는 것을 약속으로 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옆에 엄마가 같이 앉아 있으면 공부가 잘 돼요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럴 때에는 번거로우시고 힘드시겠지만 10분, 15분이라도 아이가 초반에 집중할 수 있을 때까지 곁에서 자리를 지켜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또 반면에 부모님이 있으면 전 집중이 안 돼요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또 자리를 피해 주시는 게 더 좋겠지요. 그리고요. 우리 인강할 때는 노트북이나 PC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태블릿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PC보다는 태블릿이 좀 더 낫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포털 사이트, 광고라든지 웹툰, 최신 기사 이런 것들이 자꾸 올라와요. 그럼 아이들도 막 궁금해요. 내가 지금 강의를 보고 있다가 갑자기 나 BTS가 너무 보고 싶은데 그러면서 이제 포털 사이트를 열어볼 수 있잖아요. 이 태블릿은 정말 인강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인강 전용 그런 태블릿을 이용하시는 것이 아이들의 집중력을 높이는 데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인강을 활용할 때는요, 두 가지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현행 공부는 저는 학교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것을 잘 따라가면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인터넷 강의 같은 경우에는 예습이나 복습으로 활용을 해야 합니다. 대부분 여러분께서는 아마 복습을 생각하실 거예요. 인강으로 우리 아이가 복습을 통해서 모르는 것을 잘 채우고 갔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우리 약간 관점을 바꿔볼게요. 예습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가 선행을 하는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인데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수학을 한다라고 했을 때
학원에서는 진도가 나가겠죠. 그러면 그 진도에 따라 복습하기 바쁘다면 실은 아이는 공부를 쫓아가기 바빠요. 나중에는 좀 힘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이가 선행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인강을 예습도 꼭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뭐 영어나 수학이나 과학 파트에서 아마 빛을 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예습은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미리 한번 개념을 훑어보는 정도면 저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학원에 가면 이미 들었던 거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재미없어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지금 어떤 경우라고 했죠? 선행을 하는 경우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행의 경우는 보통 한 번만 들어서는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죠. 그래서 인강으로 예습을 한번 하고 본 수업 때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 아, 맞아. 이게 그 말이었구나. 맞아, 맞아. 이렇게 하면서 수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는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게 하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보통 예습이나 현행에서 개념을 학습할 때에는요, 속도를 저는 올리는 것을 추천하지는 않아요. 현행은 아이들이 웬만하면 정속도로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복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속으로 듣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일 수 있겠죠. 필요 없는 부분은 스킵하고 내가 잘 모르는 것들, 또 반복을 해야 하는 것들은 조금 더 빠르게 들으면서 좀 더 기억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격적으로 과목별로 어떻게 인강을 활용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좀 알려드려 볼게요. 과목별로 다르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국어와 영어와 같은 언어들 있잖아요. 이 언어 같은 경우에는요. 인강 화면만 본다고 해서 아이가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렇구나 해버리면 시간 낭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반드시 교재를 구매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가 어떤 부분이 모르는지 체크가 가능하거든요. 교재를 구매한 다음에는 만약에 내가 오늘 뭐 12강 진도가 나갈 차례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문제집을 꺼내서 바로 12강 스타트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자, 12강을 먼저 아이가 인강을 보지 않고 문제집만 보고 문제를 풀어봅니다. 문제를 다 풀어본 다음에 인강을 듣기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뭐 영어 독해 문제집으로 이렇게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처음 만났어, 이제 아이들이. 이제 나 공부해야 돼. 그러면 나는 선생님 강의를 바로 들으면서 시작을 해야지라고 하면은 이 지문을 읽고 이 문제를 풀 때 아이의 스스로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선생님의 수업을 그냥 따라가면서 아이가 이해하면서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다 아는 느낌이에요. 나 다 알아. 그리고 다 맞았어 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선생님 도움 없이 혼자 문제를 풀어보라고 한다면 아이가 할 수 있을까요? 아마 다 못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인강에서 국어와 영어는 반드시 미리 문제를 꼭 풀어봐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먼저 아이가 눈으로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어봐야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QR코드가 있어요. 뭐 듣기를 할 수 있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본문 음성도 한 번 더 들어보고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보고 해서 2번 정도를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채점을 뭐 하셔도 좋고, 근데 보통은 이제 인강을 들으면 선생님께서 같이 해결을 해 주시니까 자연스럽게 채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부분을 꼼꼼하게 체크를 하면서 듣습니다. 그래서 인강 들을 때 반드시 색깔펜이 필요해요. 그리고 형광펜이나 색연필도 필요합니다. 선생님이 쓰시는 그 색깔 그대로 가져가는 게 좋아요. 뭐 노란색이면 노란색, 빨간색이면 빨간색 이런 식으로 가져가시고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은 반드시 똑같이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게 좋아요. 조건절 나오죠. PP 나오고 이런 것들 잘 기억할 수 있게 그대로 들으면서 적는다. 그리고 문제 체크할 때도 왜 그렇게 답이 나오는지를 아이가 다 꼼꼼히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국어와 영어는요, 이 선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것이 답이 되고 왜 이건 답이 아닌지 그것을 꼭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학
과목 얘기해 드려 볼게요. 자, 수학은요, 어차피 인강은 모르는 문제 중심으로 가셔야 되는 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예습을 하는 경우 있죠. 특히 개념 학습 같은 경우. 그럴 때는요, 부모님께서 조금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해당 인터넷 강의에 보조 자료가 있는지 또는 숙제 자료가 있는지 반드시 파악하세요. 선생님이 갖고 있는 보조 자료가 있어요. 그럼 반드시 인강 수업하기 전에 미리 프린트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매번 하기 귀찮다면 그냥 한 번에 몰아서 출력을 다 해서 주셔도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하는 그런 보조 자료 같은 것들을 이렇게 관련된 내용에 꼭 붙여두세요. 붙여서 여기 이렇게 아이들이 개념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꼭 적도록. 만약에 이런 보조 자료가 프린트가 되어 있지 않다면 선생님이 설명할 때 우리 아이들은 뭐 하고 있어요? 넋놓고 있어요. 뭔가 이해가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다 모른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수학도 마찬가지로 미리 문제를 풀어야 돼요. 개념 학습이 끝난 다음. 자, 국어 영어와 다른 게 뭐냐면 국어 영어는 관련 단원을 설명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스스로 문제를 풀어본 다음에 인강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수학 같은 경우는 그냥 시작하면 안 돼요. 개념 들어야 돼요. 이렇게 개념을 충분히 들은 다음에 인강을 멈춰야 돼요. 스탑. 관련된 문제집 나오잖아요. 이 문제집 풀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가 스스로 다 풉니다. 그 다음에 채점합니다. 채점하고 오답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인강 스타트. 그렇게 해야 도움이 돼요. 내가 충분히 아는 문제까지 들을 필요는 없을 수도 있어요. 수학은 뭐다? 모르는 문제 중심으로 가셔야 됩니다. 돌다리도 두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수학에서 개념에서는요. 아이가 확실히 맞췄던 문제는 확실한 거예요. 모르는 문제를 체크해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점 꼭 유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를 풀다 보면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심화서 풀 때겠죠. 예시로 문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희의 수학 점수는 과학 점수의 1과 6분의 1배이고 사회 점수는 수학 점수의 1과 7분의 1배입니다. 수학, 과학, 사회 점수의 평균이 84점이라면 과학 점수는 몇 점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럼 아이들은 방정식을 배우지 않은 상태라면 수학 점수를 네모나 과학 점수 동그라미, 사회 점수 세모 이렇게 놓고 문제를 아마 식으로 만들어서 풀 거예요. 근데 아마 사고력 많이 하는 친구들은 이제 그림을 그려서 해결을 하는 경우도 사실 있거든요. 답지에 나오는 답이 정답은 꼭 아니죠. 답은 맞지만 과정이 다를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인강을 통해서 많이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르는 문제가 나왔다고 했을 때 잘 이해가 안 간다. 답지를 봐도 이해가 안 가고 인강을 봐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노트를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노트를 준비하시고요. 노트에 선생님이 풀이하는 과정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내가 이 부분까지는 이해했어. 예를 들어서. 그럼 오케이야. 근데 갑자기 왜 여기서 그림을 이렇게 그렸지? 왜 이 과정이 이렇게 된 거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그냥 흘려드는 게 아니라 멈춰야 돼요. 멈추고 내가 생각해야 돼요. 이 과정에서 왜 이렇게 됐을까? 그리고 내가 왜 이것을 이해를 못할까? 이런 것들을 알아야 합니다. 그 과정을 하나씩 생각하면서 선생님을 따라가는 거. 이게 바로 인강의 장점이죠. 학원은 어때요? 선생님이 쭉 설명을 해요. 갑자기 중간에 이해가 안 돼요. 끊겼어. 그래서 다른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멈출 수가 없어요. 인강 활용할 때는 과외 선생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단 차이는 뭐다? 바로 내가 궁금한 것을 답해주지 않는다. 난 그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 왜 그러냐면요. 과외 선생님은 바로바로 알려주잖아요. 그럼 내 아이가 생각 안 해도 돼요. 바로바로 물어보고 바로 해결하고 그럼 왠지 다 아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인강은 어때요? 여기까지 이해했어. 그 다음 스텝은 잘 모르겠어. 내가 머리를 굴려야 돼요. 왜 답이 이렇게 나왔는지 생각을 하고 잘 모르는 거는 물론 인강 선생님께 질문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문제 푸는 것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의 풀이 과정을 따라가면서 왜 답이 그렇게 나왔는지 꼭 노트에 적도록 하는 거 필요할 것 같아요. 모르는 문제가 이해가 되잖아요. 그럼 이것이 완벽하게 이해가 됐는지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비슷한 심화 유형 책을 또 준비를 하셔서 아까 그 문제와 비슷합니다. 영도의 국어 점수는 수학 점수의 7분의 6배이고 과학 점수는 국어 점수의 1과 4분의 1배입니다. 수학, 국어, 과학 점수 평균이 82점이라면 수학 점수는 몇 점인지 구해보세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아까 그 문제도 풀을 수 있다면
이 문제도 풀 수 있다는 얘기죠. 아이가 잘 이해했구나 이렇게 보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수학은 모르는 문제를 아주 집중 공략할 수 있다는 거, 이거 굉장히 장점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워야 하는 탐구 과목이에요. 과학이나 사회 마찬가지라서 과학으로 좀 예를 들어 볼게요. 과학과 사회 공부를 할 때는요, 교재 준비는 무조건 필수이고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다? 노트를 준비한다. 노트는 우리 아이가 예쁘고 좋아하는 그런 노트를 고르세요. 저희 아이 보고 고르라고 했더니 팽하 이런 거 고르더라고요. 강의를 들을 때는 반드시 선생님을 바라보고 노트와 삼색펜, 빨강색, 파랑색, 검정색 아주 필수고요. 강조할 부분이 있으면 이제 형광색 또는 다양한 색깔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이건 아이마다 성향이 다르지만 어쨌든 삼색펜은 꼭 필요합니다.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뭐냐면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판서하는 부분이 있어요. 판서하는 부분은 웬만하면 그대로 따라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 그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판서를 하는 거고요. 우리 아이가 나중에 그 파트를 잘 이해를 했는지 보시려면요. 백지 테스트를 해보시면 되게 좋아요. 그 단원명에 대해서 너가 생각나는 거, 배운 거 한번 정리해봐 라고 했을 때 인강을 들으면서 선생님이 그 필기했던 것을 그대로 따라갔던 아이들은 어떨까요? 기억이 나요. 그냥 이렇게 팔짱 끼고 봤던 애들은 정말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백지 테스트 해보면 아는 게 없어요, 아이들이. 과학과 사회는 어떤 과목이다? 암기 과목입니다. 이해하는 과목 아닌가요? 이해 맞죠. 하지만 암기가 일단 바탕이 될 수밖에 없는 과목이기 때문에 필기는 필수이고요. 나중에는 이 노트가 우리 아이만의 아주 전략적인 그런 노트가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교재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재를 보고요. 인강 선생님들이 이 교재 순서대로 하지만 본인만의 노하우를 아이들에게 많이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여기에 있는 개념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본인만의 스타일로 아마 표현을 하실 거예요. 꼭 노트 정리를 하게 합니다. 저도 아이에게 노트 정리하게 합니다. 처음엔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표를 그리고 빨강, 노랑 이렇게 했는데 제가 얘기했죠. 이왕이면 중요한 부분을 강조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렇게 예쁘게 정리를 하더라고요. 강의 내용을 빼놓지 않고 하는 게 가장 우선이다. 그리고 다음에 봤을 때도 기억을 할 수 있게 중요한 부분은 빨강색으로 표시를 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가요, 이렇게 공부를 하잖아요. 아이가 어떤 느낌이 드는지 아세요? 와, 나 오늘 진짜 열심히 했다. 많이 알게 된 것 같은 그런 뿌듯함, 성취감 이런 거 인강으로도 충분히 아이 스스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인강은요,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바로 무엇이냐? 선생님과 함께 푼 문제는 내가 아는 문제가 아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아이가 스스로 풀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